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. 자, 우리 에코프로 장 초반의 움직임 상당히 좋았죠. 바로 또 18만 원대까지도 찍어줬죠.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는 11%까지 급등이 나왔어요. 지금 이 시장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는 시장임은 분명합니다. 그런데 오늘 또 이 고가를 찍더니 또 힘없이 장중에 윗꼬리를 달고 질질질 새버리다 보니까 이 에코프로 또 이렇게 조정이 발생하는 건 아니냐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하지만 여러분, 제가 말씀드렸죠. 지금 이 시장은 우리가 기다리는 조정은 안 온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나서 하루 이 직전 고점까지 온 거예요. 그리고 지금 박스죠. 무슨 박스요? 변동성을 동반한 박스.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, 자, 한번 보고 오자고요. 어떤 패턴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하나의 확장형 패턴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죠. 이 확장형, 말 그대로 이 지금과 같은 고변동성 시장에서 발생하는 패턴입니다. 악재를 발생시켜서 이렇게 저점을 낮추지만 엄청나 강한 흔들기가 나와요. 그런데 또 주가에 대한 이 회복력도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. 그러면서 그 악재가 회수되는 국면에서 다시 이 채널 상단에 터치를 해주고 다시 이 돌파에 대한 흐름을 만드는 게 이 패턴의 논리입니다. 여전히 그 보신 대로 이 확장형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래서 이 상단에 와줄 거라 했는데 지금 와버렸습니다. 상당히 빠르게 온 거고 지금 또 이 저점 대비 무려 30%가 넘게 반등을 해준 겁니다. 이 투매장에 이 직전 고점까지, 왜냐면 이틀간 투매가 나왔잖아요. 여기를 이 다 회복한 종목이 정말 몇 안 되는데 이 에코프로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. 즉 오늘의 윗꼬리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 질에 겁먹는 게 아니라 지금 구간에서는 반대로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.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던데,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오늘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.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아래 엄지척 버튼 지금 바로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 시간 조정 이후에 충분히 이 고점 돌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.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여기저기 뿌려줘서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우리 주주님들이 하나의 이 주포가 되고 세력이 되어서 지금과 같은 상승도 우리가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와 댓글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. 자,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어제 이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지금은 확장형 패턴이다. 그래서 이 주가가 상단에 붙이는 작업을 해줄 거라고요. 그런데 붙였습니다.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? 여기선 약간의 이 시간을 끌면서 에너지를 응축을 하다가 이 시장 안정기에 들어서면은 이 전환에 대한 흐름이 발생한다는 거죠. 그때 이제 시장에 대한 대장주처럼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.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. 자, 언제 치고 올라간다고요? 네, 조정이 확실히 마무리가 될 때. 자, 그런데 오늘 시장 정말 강반등이 나주기는 했습니다. 근데 완전한 안정기에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죠.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. 지수도 마찬가지고요. 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. 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. 결국은 방향성에 대한 해답은 시장에 있는 건데, 그래서 오늘도 좀 시장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자, 여러분들, 제가 이 영상 뒷부분에 매일같이 이 86년도에 대한 시장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여전히 저는 이 시장이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. 자, 그때 당시에 이 지수를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, 자, 이 86년도 대세 상승기에도 차트를 보시면 이 상승 시기마다 이 조정이라는 거는 발생했습니다. 중간중간. 근데 이 조정이 이 대세 상승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왔죠? 횡보에 대한 조정으로 진행이 됐죠. 자, 지금 시장 한번 보자고요. 지금 시장 어때요? 상당히 흡사하죠. 상승이 나오고 횡보, 상승이 나오고 횡보, 뭐 이런 식으로. 그런데 다른 점도 분명 있습니다. 뭐죠? 그때의 상승 각도보다 더 큰 상승 각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. 각도가 크다는 건 뭐죠? 바로 이 유동성. 더 큰 유동성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똑같은 계단식의 상승이긴 하지만, 자, 이때보다 지금 더 많은 수급이 들어온 이 두 번째 조정에서는 1번 때보다 어때요? 변동성이 더 심했죠. 그리고 한 번 더 상승 파동을 만든 이 3차 자리, 2번보다 더 큰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 조정이 된 형태는 전부 박스로 진행이 됐다. 현재도 큰 변동성을 만드는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조정들의 형태는 단번에 이 V자 반등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전부 시간이라는 걸 줬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만약 코스피 지수가 V자 반등을 보려고 했으면 이날 있죠, 이날 바로 V자 반등을 보여줬어야 돼요. 그래야지 이 일시적인 악재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 V자 반등은 조건값이라는 게 있는데,
하락에 대한 부분보다 빠르고 더 예각으로 진행해야 된다라는,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면 안 돼요. 근데 이날 개파락이 나왔잖아요. 이 V자 반등에 대한 거는 실패를 한 겁니다. 그럼 여기는 뭐예요? V자 반등을 못했으니까 그냥 제가 말한 박스라는 거예요. 변동성을 동반한 박스다. 자, 그럼 여기서부터는 시간이 걸리는 건데 제가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엄청나게 잘 나가는 자동차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급브레이크가 걸렸어요. 자, 그럼 이 자동차가 다시 달리려고 하면, 다시 이 과열을 만들려고 하면 뭐가 걸립니까?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는 거죠. 하나 더 말씀드리면, 제가 이 금차트와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죠. 왜? 금도 엄청난 상승 이후에 급락을 발생했고, 그 뒤에는 똑같이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, 그 뒤에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? 점진적 우상향을 하는데 얘도 그때도 시간이 필요했거든요. 지금 현재 이 우리의 시장과 상당히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극변동성을 동반한 박스. 자, 그럼 이 구간에 우리의 이 에코프로는 어떻게 가냐는 겁니다. 자, 에코프로도 박스죠.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상승 이후의 박스였고, 지금도 상승 이후의 박스였다. 이야기를 계속 해드린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. 뭐냐면 이번 시장 이 투매를 맞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있죠. 그때 이 종목들의 흐름이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뉘어요. 뭐냐면은 이미 반등을 하면서 고점을 돌파한 애들이 있고요.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나 우리기술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. 아니면 에코프로처럼 이 투매에 대한 부분을 그냥 V자로 회복을 하는 애들이 있죠. 세 번째는 뭡니까? 아직도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만 나왔지 회복을 못하고 빌빌거리는 애들.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. 뭐가 가장 좋은 겁니까? 당연히 고점을 친 애들이 좋죠. 왜? 투매보다 더 강한 수요잖아요. 수요. 수요가 뭡니까? 수급이 쏠린 거니까요. 자, 에코프로도 상당히 나쁜 게 아닙니다. 투매를 회복할 정도의 이 회복이 나온 건 얘도 정말 강하다는 거예요.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, 그래야지 다음번에 이와 같은 어떤 공포장이 왔을 때 그때도 이렇게 강한 종목들을 우리가 거래를 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. 자, 그럼 이 에코프로 여기선 또 어떻게 되냐면 좀 더 박스를 그릴 수는 있습니다. 자, 그래야지 이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나서 천천히 돌파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. 자, 그럼 이 현재 박스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죠?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? 박스권 매매. 자, 하단에선 매수를 하고 상단에서는 매도를 하죠. 보면 하단에선 여전히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오늘도 상단에 근접하니까 약간의 이 매도세가 진행이 된 겁니다. 근데 여러분들 정말 소름 돋는 건 이 제가 본 맥점 차트 있죠. 이 맥점 차트의 그 흐름들이 전부 나온다라는 거예요. 맥점 차트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가 이 에코프로를 이 과거 이 7만 원이 찍힐 때부터 지금까지 온전히 다 보유를 해서 올 수 있었던 거는 단 한 가지죠. 뭐죠? 이 밴드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, 저는 이 추세 추종 거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밴드에 대한 이탈이 없으면 가져가는 건데 에코프로가 단 한 번도 밴드에 대한 이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뿐만이 아니라 과거에서도 이렇게 눌림목에 대한 저점을 알려줬고, 이번에도 투매 발생했을 때 그때 이 저점을 알려준 건 이 차트라는 겁니다. 자,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간대에서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었던 건 바로 이거예요. 이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. 자, 지금 이 라인에서 문자를 받으신 분들도 다들 웃고 계시죠. 왜? 엄청난 반등을 확인을 했고 제가 말한 기다리는 조정은 안 왔고 시장은 조정인데 에코프로는 조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. 즉 시장에 대한 조정이 체감이 안 된다. 왜? 제가 이 공포,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제가 그 공포를 사버렸거든요. 그 결과가 현재 반등입니다. 그리고 이 박스에 대한 흐름까지도 지금 이 차트에서 잡아주는 겁니다. 그럼 지금 위치는 뭐냐면 할 이유가 없는 거죠. 밴드가 유지를 하는데 오히려 주가가 눌린다고 하면은 이 밴드에 근접한다고 하면 그건 뭡니까? 그럼 여전히 거기는 이 극매수 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얘는 앞으로도 이 밴드를 지지하면서 상승할 흐름이 크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. 자, 일단 상단에 한번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밴드에 터치를 할 수가 있는데, 터치를 해준다고 하면 이 시간 조정이라는 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고점을 치러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즉 이 전쟁이라는 시간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은 걸리지만 이 거대한 시세를, 이 주추세를 이겨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. 자, 그래서 제가 이 에코프로 이 눌림에 대한 끝자락에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리고 있고, 이번 폭락에서도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,
그리고 매일같이 이 영상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지금 변동성장이라고 했죠.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기에는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런 변동성장에서는 당연히 실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제가 이 실시간으로 이 에코풀에 대한 타점을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,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? 여기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다 하나같이 저장을 했다가 지금과 같이 이런 중요한 타점이 올 때 있죠? 그때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갈 수 있도록 제가 설정을 해둘 겁니다.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. 자, 제 문자를 받고 이렇게 그날그날 지금 중요한 이야기들을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죠. 아시겠죠? 제가 이 맥점 차트로 지금 이때부터 편하게 에코프로를 끌고 오고 있지만, 이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채널에 올려드린 다른 종목들도 잘 가지고 오고 있는데 어떤 이론인지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.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? 안 깨지죠? 모양 어때요? 안 깨집니다.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.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? 피롭틱스.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.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. 돈이 되는 정보.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, 자 보세요.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.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.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.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,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,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.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.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.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.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,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, 철강,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.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,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? 이 3조 호황기였죠. 뭐 저금리, 저유가, 뭐 저달러. 자,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.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,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. 그리고 잘 보세요.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-AI 시대죠.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,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,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. 조용히.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. 5년을.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?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.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.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.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.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.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?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.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.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,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, 2단계, 뭐 3단계,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, 이 모든 게 왜?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?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.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.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?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.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. 물론 이 현대차,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.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. 자,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.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. 지주사.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. 자,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?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. 지주사가.
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,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. SK도 마찬가지죠.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. 자,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?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, 자,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.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.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.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.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.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? 이 전력주였습니다. 지금도 이 20%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? 자,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돈 드는 거 아니죠?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원리는 심플합니다. 자,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.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. 자,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.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. 자,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.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. 자, 1년에 한 번 열리고요.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. 자,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,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, 자,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. 자, 솜뭉치. 예,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. 솜이뭉치. 참 귀엽죠? 자,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. 보이시죠?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,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.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이 현재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. 자, 물론 제가 말한 이 포물선이 나오고 또 과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조정은 이 상승 시기에 매번 있었던 거예요. 하지만 이 조정들이 이 현재의 방향성, 이 대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. 자, 잘 생각을 해보세요. 제가 이 3,000포인트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죠. 그리고 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이 매수를 외쳤던 겁니다. 그리고 이 6,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나리오를 매번 짚어드렸던 거죠. 그리고 제가 말한 이 6,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현재는 제가 말한 그 포물선이 나오면서 현재는 조정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이 큰 그림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과열이어서 조정이 발생이 되는 거고, 현재 이 시장의 과열이 어느 정도 또 식혀지면 그때 다시 강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. 즉 이번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또한 기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. 특히 이 밴드에 터치가 되는 그 시기가 온다고 하면 더욱더 매수에 대한 극점이 되겠죠. 자,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이 800포인트에서부터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, 그리고 이 3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, 이제 코스닥 지수 1215 찍은 겁니다. 이제 중간 정도에 온 거죠. 그리고 지금은 한번 추세가 이 발생이 되고 나서, 즉 이 고점을 높이는 횡보세에 대한 조정인데, 이 패턴이 또 마무리가 될 때 이 1월 달에 치고 올라갔던 이 파동처럼 다시 한번 이 코스닥은 달리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특히 올해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더 집중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. 그 기회가 언제라고요? 이 밴드에 올 때, 코스닥 역시도 밴드에 올 때가 맥점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 앞에 조정 라인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. 이 시장도 그리고 이 종목들도 전부 이 맥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눌림목을 제가 잘 잡아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좋은 저점 제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오늘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.